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좀 기다렸었던 2차 전지 섹터 쪽에 좀 수급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 1-2주 전부터 2차 전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세가 좀 다시 한번 붙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이 테슬라를 극찬을 하면서 이제 향후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그 물음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만의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시기만 잘 지나가고 나면 2차 전지 슈퍼 사이클이 남았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를 담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이다. 그게 좀 오늘 영상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갈 테니까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박프로가 추천드리는 대장주, 대박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얘기 그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볼 텐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가 추천한 종목, 너가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검증하는 시간 짧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대박주를 소개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12월 23일 그리고 1월 7일에 두 번이나 강조를 드렸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86,700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고가 12만 원을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LA 산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상승의 사이클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그 저항 라인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가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차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향후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추가적인 내용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월 2일 그리고 1월 8일 날 소개시켜 드렸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30,050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 38,650원 고가 4만 원 달성을 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향후 2차 전지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는 그리고 1차 매도가 달성은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30일에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 BM 11만 2,800원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13만 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던 LS 에코 에너지인데요.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초고전압 케이블을 다룰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 자, 그리고 태국 쪽 우리가 좀 공략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언급 드린 종목 그리고 언급 드릴 종목 그리고 영상 외적으로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어떤 기업을 좀 좋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주식 공부방에서 지속적으로 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말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내용이, 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증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기업들, 제가 테슬라를 강조를 드렸었던 시기에 이런 식으로 관련된 테슬라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흐름들 정리를 해 드렸었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다루는 그리고 앞으로 공부방에서 나가는 기업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돈 받는 유료방 아니고요. 무료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영상 열심히 시청하시라고 제가 참여 방법은 영상 중간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좀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폭이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2차 전지주 차마 놓아주지 못하겠다. 목표가 줄 하향에도 개미들은 사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쓸어 담았었는데요. 그럼 어떠한 내용들로 이렇게 개인들이 산다고 연막을 쳐 놓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쓸어 담았는지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지 못했었던 이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 산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테슬라의 4 분기 실적이 사실 가장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테슬라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4 분기 실적은 좋지 못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4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과 사이버캣과 앞으로 돌아가는 배터리 쪽 이 이슈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년에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7월 달까지 매진했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어마무시한 좀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도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일론 머스크의 인기가 한몫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1 월을 접어들고 나서 12월 말서부터 해서 주문이 들어갔고 이게 1월 달에 생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테슬라가 2024년 179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판매와 실적은 다르죠.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높게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못하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 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자 판매량이 높게 나왔다는 건 이 실적이 내년 1 분기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1 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자 보조금을 폐지를 한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전환을 좀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아 2 차 전지 좀 쉽지 않겠는데?'라고 했겠습니다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요. 아우디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까지 포함을 했을 때 아우디를 제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연간 인도량 감소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는 좀 유의미한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뒤에서 BYD가 근접하게 추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1 위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굳건했다.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주들 사실 테슬라라든지 해외 뭐 GM이라든지 내지는 CATL이라든지 뭐 중국, 미국 쪽의 2차 전지 기업들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테슬라를 말씀드리지 않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외 종목 이외의 하락폭을 경험을 했는데 계엄령도 있었고요. 뭐 금리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회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과대 낙폭. 결국은 낙폭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낙폭을 맞이를 했을 때 회복을 해 줬어야 되는데 요때 악재가 나와 버렸죠. 테슬라 4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실적도 안 좋아? 그럼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락폭을 상회하면서 추가적으로 가치 상승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흐름 괜찮네, 싸네 요런 흐름들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도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수혜를 받아가는 장기간의 하락을 종결시켜 주는 어쨌든 우리가 하락폭을 메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 IRA를 받는다. 라는 이제 내용이 얼마 전에 좀 전해졌었는데 사실 요거는 바이든 정부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일시적인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2차 전지 그리고 IRA가 폐지 적어도 동맹국들한테는 폐지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악재 해소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감을 좀 어느 정도 불식을 좀 종식시킬 수 있겠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현대차도 트럼프 취임식에 기금을 기부를 했다. 트럼프 정의선 배동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금을 낸다고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 중국 돈이라든지 러시아 돈이라든지 이런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자 중국이 지금까지 트럼프한테 기부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안 받거든요.
트럼프가 애초에 뭐 물론 상대 측에서 얼마나 기부하겠냐마는 결국은 이것도 트럼프 쪽에서 오케이를 해야 받는 겁니다. 말이 기부금이지 만약에 트럼프 쪽이 이게 싫으면 반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어찌 됐든 간에 10% 대로 북미차 시장 2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금도 받았죠. 자 지금 물론 감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일자리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일자리 감소를 분명히 가지고 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 쪽에 공장을 굉장히 또 많이 지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IRA를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특히나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금 중단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LA 쪽에 좀 산불도 나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고용률이 많이 올라오면서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런 부분들 IRA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현대차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부분 좀 먼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중국 전기차 BYD가 한국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연내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를 한다라고 좀 돼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테슬라에 이어서 BYD가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좀 공략을 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겠지만 사실 본격적인 진짜 속내는 중국 관세,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을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관세를 때려 맞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게 되면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에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자, 국내 공장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BYD의 차가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도 수출이 되게 되면 관세 해결도 되고 BYD 입장에서는 물론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BYD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좀 중국 기업이고 하겠습니다만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이 정치 싸움에 껴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갈라진다? 이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여지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쪽에 BYD가 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수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왜냐면요. 이제 2025년부터 보조금 산출 방식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쪽이잖아요. 미국 쪽은 뭐 어차피 없다라고 이제 좀 쳐도 되고 그래도 상용화 단계는 아니니까. 자, 이게 언제 바뀐 거냐면 2달 전, 3달 전 요때쯤 있었던 이 벤츠 화재 사건 때 만들어진 새로운 보조금 산출 방식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국내에 판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문매를 맞죠. 이거 중국산 배터리 탑재 안 하려고 만든 법안인데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BYD 쪽에서는 선택지가 하나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 껍데기는 BYD 쓰겠죠. 자, 그리고 뭐 배터리까지는 뭐 BYD 쓰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는 최소한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아니면 부품 같은 건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을 해야만 우리나라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완료가 되면서 자,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그 전기차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K 배터리, 중국 배터리 뭐 나눠서 쓸까요? 아니죠. 그러려면 공장을 몇 개를 더 지어야 돼요. 라인을 더 깔아야 됩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이 라인을 깔 거고 공장 라인에서 생산된 이 BYD 차, K 배터리 차가 결국은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테슬라를 추격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상승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격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 결국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생산을 좀 증가를 하게 될 때 이거 누구 거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거 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향후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는 NCM 니켈 쪽 NCM 계통의 배터리입니다. 자, 중국의 LFP 배터리에 비해서 니켈 비싸고요. 대신에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위험합니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얼마 전에 리튬 추출 음극재 가공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중국 쪽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견제를 하기 위함인데 자, 결국은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리튬? 그래.
중국 니들이 안 팔면 우리 니켈 쓸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반사수혜가 아니라요. 그냥 가야 돼요, 니켈로. 왜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말 그대로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UAM에도 들어가고요. 선박에도 들어갑니다. 전기 선박. 물론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연구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L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갑니다. 자, 사이버 트럭처럼 이렇게 커다랗고 이렇게 무거운 차가 활성화되고 미국, 유럽은요, 당을 1 주일, 2 주일에 한 번에 식료품을 한 번에 삽니다. 자, 굉장히 많이 실어야 되고요. 활용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나 사실 세단을 많이 사지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픽업 트럭을 굉장히 많이 몰게 되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가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예요. LFP 배터리로는 주행 거리도 안 나올 뿐더러 힘이 안 나옵니다. 마력이라 그러죠.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니켈로 점점 넘어가는 추세고, 특히나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요. 자, 로봇 얼마나 중요합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용량도 적고 출력도 작은 이 로봇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로봇 가지고 뭐 합니까? 인간이 못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밤새 작업을 해야 되고 24 시간 쉬지 않는 공장을 가동을 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 차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로봇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리튬 배터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럴 수가 없죠. 왜?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거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봇 배터리는 하이니켈, 그다음에는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가겠죠. 뭐 하이만간으로 가든지 전고체로 가든지. 다만 지금 옵티머스, 테슬라 쪽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로봇용 배터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뭘 써야 된다? 하이니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장점이 뭐라 말씀드렸죠? NCM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 수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니켈 가격 쪽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니켈 광산하겠다. 인도네시아 쪽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요 니켈 관련해서 너무 많이 또 규제를 풀다 보니까 니켈 재고량이 어마무시하게 사실 쌓였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니켈 재고량이 좀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니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기업들, 결국 실적이 나왔었던 기업들이거든요. 적자 전환을 했었던 기업들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 니켈 가격이 어쨌든 이제 2027년에는 균형 잡힌 환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정말 오래 버텼고, 니켈 이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니켈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자, 그리고 니켈 관련된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이제 2027년부터는 2차 전지 관련된, 결국은 뭡니까? 박리담에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사 와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마진율이 10%가 안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겠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매출은 괜찮은데요, 영업이익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니켈 가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니켈 가격도 좀 반등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3분기서부터 본격적인 니켈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면 괜찮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하반기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올해 하반기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시장에, 그리고 수요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켈에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유들로 국내 2차 전지 악재는 거의 다 소멸이 됐고, 악재가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25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된다라는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소부장을 봐야 될까요? 양극재를 봐야 될까요? 전기차를 봐야 될까요? 배터리를 봐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을지, 물론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지금의 다시 들어오는 그 수급세의 단연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대장주, 대박주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공부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반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리고 방송 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기업들, 이거 괜찮긴 한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거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 들어오셔서 아, 이건 호재구나, 이건 악재구나, 아, 여기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구나,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다라고 해서 주식 공부방이라고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 가지고요, 관심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기업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기업들 영상보다 더 빨리 요 공부방에서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주식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난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주식도 관심이 좀 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 하나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라면 구독자라면. 그래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은 그냥 참여하시면 되고요. 새로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668-5284번 제가 수신 번호로 전용 번호로 하나 개설을 해 놨습니다. 요즘 스팸 관련된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냈다가 뭐 스팸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신만 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번호가 들어오고요,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뭐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뭐 스팸,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게 여러분들한테 링크 전달 이후에 자동 삭제 처리가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668-5284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나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무료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요걸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도 좀 구독자를 많이 모아야 되고 지금 텔레그램 방 좀 유입을 좀 많이 좀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좀 무료로 이렇게 좀 풀어 놓은 상황이고, 새해맞이인 만큼 이제 설 지나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무료로 운영하고, 한시적으로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서둘러서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약 없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별로면 나가셔도 되니까요. 방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들어오셔서 별로면 나가시면 되고요, 괜찮으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요.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는 역시나 이번에도 에코프로 BM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BYD, 앞으로의 트렌드가 뭐다? NCM 배터리다. 차세대 배터리 뭐다? 전고체 배터리,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 로봇, 선박, 어떤 배터리가 필요하다? 니켈, 하이니켈 배터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 결국적으로는 앞으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니켈 가격이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힌다. 그래서 니켈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건데 니켈 가격이 잡힐 거고요. 자,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1 위가 3 위까지 거의 다 중국 기업인데, 니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출하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1 위 기업인 에코프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하필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BM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에코프로가요, 캐펙스 확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캐펙스를 너무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수익성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 향후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캐펙스 확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어디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는 결국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에코프로가 캐펙스 확대를 했다라는 건 자금의 유출이 있었죠. 근데 BM 쪽에는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이 오히려 실리 플러스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근데 뭐라 말씀드렸죠? 실적의 개선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출자 증권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디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입니다. 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니켈 광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포기한 기업들이 많고 중지해 놓은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했습니다. 뭘로? 무슨 돈으로? 돈 빌려서. 누가? 에코프로가 빌려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현금 취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 현금입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현금이죠. 여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현금 유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에 대한 수혜는 누구냐? 당연히 머티리얼즈. 니켈 가격 잡히고 나면은 광물 팔아서 돈 벌겠죠. 그런데 결국은 투자하고 버는 것과 투자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떡이 생기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에코프로 BM의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에코프로 HN에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뭔데? 좀 보면요. 신규 시설 투자를 에코프로 HN 쪽에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활용을 하냐면요. 이제는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전자재를 소재 공장으로 탈바꿈을 하겠다. 자, 이거를 에코프로 BM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에코프로의 생산 사이클, 이 공정 단계를 보면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에코프로 BM, 자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투자를 받아서 지금 에코프로 BM 쪽에다 조달을 해 주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이 사이클에다가 투자를 해 줬는데 누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갈 것이냐. 결국 에코프로 BM이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갈 거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HN은 여기 빠져 있지만 에코프로 BM의 생산을 도와주는 공장을 증설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요. 에코프로의 이 적자를 개선하고 그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을 주인공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다라는 거죠. 왜? 결국은 생산 공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장 치명타를 받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락이 컸던 만큼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우리가 수급세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의 물량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외국인이 담아 놓더라도, 지금 당장 담아 놓더라도 결국은 공매도로 요거를 스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숏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됐을 때 지금 2차 전지 엄청 사 놓고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땡큐. 안 오른다? 그럼 공매도로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마무시한 양의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평가된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성행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저평가돼 있는 시장에서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저평가돼 있는 요소가 우리나라는 정치, 금리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도 신흥 시장에 속합니다. 선진 시장이 아니고요.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나스닥에 투자를 하지.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세금을 감면을 시켜 준다든지, 공매도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내지는 오르지 않았을 때, 내려갔을 때 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베네핏을 줘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매도거든요. 불법 공매도가 문제지 합법적인 공매도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들 좀 들어온 이 물량들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모든 기업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에코프로 그리고 뭐 LNF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수입 매수세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GM이 이 배터리 밸류 체인을 좀 조정을 하겠다. GM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도 포기했잖아요.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
쪽에 좀 해당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LG화학도 있긴 한데 석유화학 제품은 예외로 하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쪽 기업은 당분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F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쪽을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YD 우리나라 쪽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거 써야 되니까 누구 거 쓰겠냐. 에코프로 거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반등이 나온 요 자리를 보게 되면요. 요거 주봉으로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요때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닥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닥 자리가 뭐냐면 이 2차 전지 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주가예요. 회귀를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사면 여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구간까지 요 200,000원 천장이고 요 150,000 원에서 200,000원 사이 요 박스권까지 자연스럽게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조금 한 10% 에서 20% 정도의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요거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자 이 150,000 원대 구간 이 구간이 사실 메인 구간이 아니라 요 200,000 원대 구간이 정말 메인 구간입니다. 장기간 동안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그 구간이고 특히나 매물대로 보더라도 200,000 원에서 250,000원 사이대의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1차 목표가는 150,000 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라인이고요. 여기가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라인이고 자 그다음 최종 목표가라고 하기는 사실 고점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쨌든 2차 목표가라고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00,000 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래도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조차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물량이 굉장히 많고 매물대가 상당히 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도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요. 지금 자리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오히려 상방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상황. 실적 개선 25년 하반기. 자 25년 하반기까지 우리 수익률을 50% 잡고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느 기업을 사느냐 반도체 좋죠. AI 좋죠. 전선 전력 좋죠. 그런데 결국은 주식은 주가로 얘기를 하잖아요. 매력적인 주가 있고요. 매력적인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실적 개선도 있습니다. 주식은 선반영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되는 시점에 자연스러운 반등세 충분히 우리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최강자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월 14일에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다라는 점 150,000 원과 200,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요렇게 준비해드린 대박주 에코프로 BM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반드시 추가하셔서요. 에코프로 BM 한 번씩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리고 더 나은 기업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에코프로 BM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668-5284번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앞으로의 에코프로 BM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박프로가 드리는 대박주 추천주까지도 모두 다 받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정말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촬영을 한 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겠죠? 앞으로 어느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만 고민 한번 해주시고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앞으로 미국 주식 다시 가겠지. 아니면 한국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기회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1번 미국 주식 2번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시는 그 항목을 1668-5284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자 전원한테 제가 추첨 아니고요. 전부 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이제 2.0 시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죠. 요 대장주 레포트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보내주신 분들은 미국 주식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주식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레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 참투자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뽑아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제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숨겨져 있는 대장주.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기업 중에 트럼프 테슬라 수혜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두 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 1668-5284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프로가 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도움 함께 받아 나가셔서 2025년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